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한 수술실 간호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수술실 간호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건가? 수술실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 장점이 무엇일까? 수술실 간호사에 대해 그동안 많이 궁금해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수술실 간호사의 진짜 핵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만 본다면 왜 수술실 간호사를 지원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상근직이다. 정확히 수술실은 상근직 근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 교대 근무가 있는 병동에 비하면 상근직이 맞습니다. 상근직이 아니지만 상근직에 거의 준하는 것이죠. 병동은 3교대로 주말과 명절 없이 동일하게 근무가 이루어지죠. 한 듀티에 3명씩 근무하면 하루에 9명씩 꼬박꼬박 돌아갑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관없죠. 하지만 수술실은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많은 케이스가 미리 예약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주로 예약된 수술이 진행이 되죠. 즉 근무자가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은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말에 수술실 간호사가 더 많이 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만약 수술방이 20개라면 간호사가 2명씩 데이에 40명이 필요하고 이브닝에는 4명에서 5명이 필요하고 나이트 때는 2명에서 3명 정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주말에는 필수 인력 데이 4명, 이브닝 3명, 나이트 3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병동과 비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주말에 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술실 방장은 계속적으로 데이를 주로 하고요. 당연히 15년, 20년 차 간호사도 많습니다. 이브닝 kit과 나이트 kit도 있어요. 그리고 P2라고 해서 점심시간을 포함한 12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있습니다. 수술이 길어짐에 따라 오버타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수술이 없다면 조기 퇴근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응급수술, 예를 들면 심장이식, 간이식 등 응급수술 발생 시 콜 근무도 가능합니다. 환자 보호자를 대하는데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병동 간호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게 환자와 간호사 간의 트러블, 보호자와 간호사 간의 트러블이에요. 할 일은 많은데 가끔 자기 문제만 봐달라고 떼쓰는 분들 혹은 전혀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상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수술실은 상대적으로 그런 환자와 보호자를 만날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우선 보호자는 일체 출입 금지입니다.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환자, 즉 요구사항이 엄청 많은 환자도 일단 수술실에 입장하는 순간 매우 순한 양이 됩니다. 사람이 긴장이 되어서 엄청 고분고분하게 돼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수술실에서는 병동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가끔 협조가 진짜 안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들어오자마자 우는 아이들, 무섭다고 도망가는 아이들. 이럴 때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모니터링을 한 상태로 마취가 의사의 감독하에 마취약으로 재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수술실에서는 최우선이 안전한 수술의 진행이기 때문에 보호자나 환자의 컴플레인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수술실은 수술이 없을 때, 나이트 때는 조금 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브닝 때 수술을 이어받아서 계속 수술을 하거나 나이트 때 응급수술이 발생을 하면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종종 수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새벽에 수술이 일찍 정리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정말 온전히 조금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동은 아무리 한가한 나이트 근무라도 루틴 잡이 있기 때문에 수술실만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죠. 나이트 때 특별한 업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술실과 병동의 업무 강도를 비교했을 때 수술실이 조금 더 쉴 수 있습니다. 수술실의 임계입니다. 임계, 이게 또 엄청난 장점이에요. 병원에서 태움태움 말하는데요. 이게 병동 간호사 간의 임계 시간에 발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병동은 혼자 일하다가 임계 시간이 되어 다른 간호사에게 환자를 임계하는데 그때 신규 간호사에 미흡한 업무 처리나 실수 혹은 꼬투리 같은 것을 잡을 수 있죠. 실제 이 임계 시간이 일하는 시간 8시간보다 더 괴로울 수 있고요. 병동은 그 특성상 환자를 지속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임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 또한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수술실은 환자에 대한 임계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 간호사가 교대로 그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
수술의 기구가 맞는지, 거즈가 맞는지, 특수한 기계는 없는지, 검체 관리 여부에 대한 인계가 있죠. 병동과 수술실의 인계 대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술실의 인계가 병동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환자에 대한 인계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음날 항상 새로운 수술이 시작됩니다. 병동은 힘든 환자를 오늘 보면 내일 또 보고 퇴원할 때까지 또 봐야 하는데요. 수술실은 일단 수술을 들어왔다 끝나면 다시 그 환자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아침을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죠. 남녀 성비가 타 병동에 비해 남자 간호사가 많습니다. 남자 간호사가 선호하는 부서는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인데 그 중에서도 수술실의 인기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정형외과나 비뇨기과 같은 데서는 남자 간호사가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무거운 기계라든지 조립하는 장비를 잘 다루면 그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죠. 수술실은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수술실은 절대 혼자 일할 수 없어요. 순환 간호사와 스크럽 간호사가 반드시 같이 일을 하는데요.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병동은 독립하면 혼자 일을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선뜻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서로 각자 바쁜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각자 10명에서 15명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내 할 일이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 일까지 도와주기가 참 버겁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은 파트너가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나까지 같이 어렵거나 퇴근이 늦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신규 간호사가 업무에 익숙하지 않거나 실수를 했을 때도 이를 잡아줄 선임 간호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랍니다. 시간의 수당이 수술실은 굉장히 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술 중에는 퇴근을 할 수가 없어서 오버타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오버타임의 시간이 전산으로 잘 반영이 되어서 시간 외를 쓰는 문화가 굉장히 당연합니다. 최근 병동도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시간에 근무서를 작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수술실보다는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고 그래서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병원의 가장 은밀한 공간이죠. 수술실의 리얼, 현실, 핵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수술실의 모든 장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디서 일해야 할지 그 부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특수 파트를 지원하려고 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바탕으로 수술실 지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아셨을 거예요. 다음에는 이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